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파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의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할,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은 상속 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법 제3조 제6항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기타 지역의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 개시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주소지에서 개시하고, 민법 제998조죠. 실제로 상속재산이 어디 있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 파산이 결정되는 거죠. 한정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재산 파산 신청권자는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수유자,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299조. 파산 채권자가 될 자,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채권자는 상속채권자와 수유자 간의 우선관계에 대해서 또한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는 상속채권자 간, 수유자 간의 평등을 확보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익을 갖기 때문에 일반 파산사건의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신청권이 있습니다. 한편 상속인 고유의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신청권이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이거는 분리되니까. 상속인 고유의 채권자는 상속재산의 파산 절차에서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채무, 수유자에 대한 채권자만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 상속인의 채권자는 민법 1045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이 고유재산의 분리를 청구하여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의 관리권을 가진 자, 상속인. 상속인은 피상속인 승계인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 준하는 자, 준채무자의 자격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신청권이 인정되겠죠. 공동상속의 경우라도 개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각자가 신청권을 갖습니다. 상속재산 관리인 또는 유언 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그가 가지는 잠재적인 관리권에 기하여 신청권을 갖는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상속재산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 관리인 또는 유언 집행자가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인에게 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민법 1042조 소급표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실무상 주로 한정승인자가 아니면 한정승인자 중에 한 명 혹은 공동 한정상속인이 이제 신청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 관리인. 상속재산 관리인은 상속재산의 관리권을 가진 자로서 당연히 신청권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신청권을 갖습니다. 상속재산 관리인은 이제 유언 같은 걸로 정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행위를 할 관리를 가지는 경우에 신청권이 인정됩니다. 유언에 의한 자의인지 등 신분법 관계의 사항만을 위한 유언집행자에게는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언집행자 중에는 특정 재산에 관한 유증의 경우 유언집행자처럼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관리권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갖는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다고 합니다. 특정 재산에 대한 유증의 경우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관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을 이유로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는 몰라도 원칙적으로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수인이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툼이 있지만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신청은 일종의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각 유언집행자는 단독으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유증의 집행은 파산관제인에 의해서 파산 배당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유언집행자의 임무는 당연히 종료되겠죠. 신청인 및 채무자의 표시.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신청이 상속채권자 또는 수유자에 의한 경우 이들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파산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신청인이 표시로서는 통상의 채권자 신청의 경우처럼 기재하되 신청인이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표시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고 합니다. 신청인, 상속채권자 땡땡땡, 신청인, 수유자 누구누구. 반면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자에게 부여된 독자의 신청권에 따른 것이라 해석되고 준자기 파산의 신청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신청 자격을 명확히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신청인의 표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신청인, 상속인 누구누구, 신청인, 상속재산관리인 누구누구, 신청인, 유언집행자 땡땡땡. 채무자의 표시는 상속재산 그 자체가 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실무상 비상속인 망 누구누구의 상속재산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예납금 보실까요? 상속재산 파산인 신청의 경우에도 신청권자는 법원에 예납을 납부해야 됩니다. 법원에 예납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 예납금과 관련하여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가 납부한 예납금은 통상의 채권자 파산 신청의 경우처럼 파산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473조 제1호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야, 이거 몰랐네요. 상속재산 파산에서 이거 재단채권으로 배당 안 한 것 같은데 저도 변제. 이제 오늘부터 조심해야 되겠네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예납금. 그러나 다른 신청권자인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납부한 예납금도 (473조 제1호에) 해당되는 재단채권으로 볼 수 있는 점은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자의 입장이 있으므로 채무자에 준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은 민법 998조 2의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라는 규정과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면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라는 법리에 근거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 관리인, 유언집행자가 납부한 예납금도 파산채권자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 재단채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에서 예납금은 재단채권이다. 아, 이거 확실하게 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도 약간 깜빡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아니면 뭐 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한 것 같아요. 재단채권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상속재산 파산은 일반 파산과 달리 특수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속인이 재산과 분리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전체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하기 위한 것인데 상속인 등이 자신이 고유재산에서 출연한 예납금을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배당재원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청인이 예납금을 재단채권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서울회생법원은 신청권자가 상속재산에 예납금을 출연한 경우나 피상속인이 예납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파산재산에 편입하여 배당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장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된 문제로서 장례비를 재단채권으로 볼 것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일설은 상속비용이 채무재생법 473조 각호의 재단채권에 해당된지를 개별적으로 따져보아 재단채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재단채권에 관한 규정은 열거적 규정이므로 해당 상속비용이 재단채권에 관한 각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재단채권을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상속 개시 이후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장례비의 경우 입법론은 변론으로 하고 채무재생법 473조 각호의 재단채권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제2설은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선고 이후 상속비용이 지출되었다면 채무재생법 473조 3호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나 파산 선고 전에 상속비용이 지출되면 파산채권이라는 견해입니다. 절충설이죠, 일종의. 473조 3호의 파산재단의 관리 등에 관한 비용은 파산 선고로 인하여 파산재단이 성립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상속 개시 이후 파산 선고 전에 지출된 상속비용은 이에 해당되지 않고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는 법 424조에 의해 상속채권자도 파산 절차에 의해서만 재단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상속재산으로부터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바 상속인이 파산 선고 전에 지출한 상속비용에 대하여 민법 998조의 2를 근거로 상속채권자보다 언제나 우선하여
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봅니다. 다만 상속 개시 이후 파산 선고 전에 지출한 화재보험료, 부동산에 관한 필요비 등 채권자 전원에게 이익이 되는 비용은 473조 제4호의 재단채권,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절이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3설은 상속 개시 이후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상속 비용이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상속 비용은 473조 3호의 재단채권이라는 견해입니다. 채무재생법 473호의 파산재단의 관리 등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파산 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관해 생긴 청구권이나 파산재단의 관리 한가, 배당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비용, 예컨대 의무가입 보험료,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비용 등은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이 규정이 재단채권으로 보는 것이 공평하다고 봅니다. 이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비용, 이거 제가 한번 옛날에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부모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갑자기 행정관청, 고양시청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아들들한테.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 자기네들이 장례 화장하고 소각하는데 한 200 몇만 원이 들었다. 비용 내라. 그 연락을 받은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망인의 이제 한정 승인을 하고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예금이나 보증금 같은 거를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3설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무연고자에 대한 그 장례 비용은 최소한 그 상속재산에서 지급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일반적인 좀 장례 비용, 장례 절차하고는 좀 다르죠. 그쵸? 가족들이 이제 있어서 장례를 치르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상속인이 한정승인하고 민법에 따른 청산 절차를 거친 경우는 민법 998조 이하여 상속비용을 공제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것인데,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오히려 파산 선고 전에 지출된 상속비용이 우선 공제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재산을 분리하여 청산하고 상속인의 청산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채무자회생법이 취지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다만 상속비용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로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상속채권자의 형평을 도모하자는 견해입니다. 이 판사님이 쓴 이 간담회 자료도 있고요. 논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례비용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설이 존재한다. 첫째, 결국 이제 파산채권에 불과하다. 1설은 거의 파산채권, 재단채권에 해당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파산채권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2설은 재단채권에 해당하나 파산 선고 전에 지출된 비용은 파산채권이다. 파산 선고에 지출된 비용은 재단채권이고, 약간 절충선입니다. 파산 선고 전에 지출됐냐, 파산 선고 후에 지출됐냐. 상속 개시하고 파산 선고 사이에 이제 시간적 간격이 있죠. 그래서 상속 개시 후 파산 선고 전에 지출된 비용은 파산채권이고, 파산 선고 후에 지출된 비용은 재단채권이다. 절충설. 그 다음에 3설은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재단채권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견해. 제가 보기엔 3설이 좀 맞지 않나 싶어요. 사안에 따라서 좀 구체적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해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모호하죠. 근데 이 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없으니까 입법론으로 하면 몰라도, 이게 차후에는 결국 입법론으로 이것도 상속재산 파산도 좀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장례비 같은 거 이제 재산이 있었으면 관제인한테 재단채권으로 좀 변제를 해줬으면 하는 분들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파산 선고 후에 파산 선고 전에 대부분 지출됐기 때문에 장례비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지출될 이유가 없죠. 그쵸? 근데 그렇지만 앞으로 아까 그 무연고자에 의한 화장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먼저 좀 지출해 주는 게 오히려 맞죠. 그쵸? 그래서 3설하고 2설하고 3설 좀 아직 정립된 건 없습니다. 학설이
나눠진다는 것만 하시고, 원칙적으로 장례비는 재단 채권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괜히 또 나중에 뭐 장례비는 다 재단 채권에서, 파산재단에서 우선 지급해준다, 관제인이. 그거는 낭설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님 책에도 나왔지만 1설, 2설, 3설 분명히 학설이 나눠지고요. 결국은 지금은 없기 때문에 판사의 허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관제인이 물론 잘 의중을 잘 파악을 해서 판사님하고 교섭을 해서 뭐 재단 채권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인정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재량이 달려 있다는 얘기죠. 법 규정이 명확치 않아서. 그 다음에 상속재산 파산과 압류금지 및 면제재산과의 관계. 상속재산 파산 사건에서도 파산재단에 제외되는 압류금지 재산과 면제재산에 관한 법 383조 제1항, 2항이 적용되지 간의 논의가 있습니다. 파산관제 절차를 수행하다 보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명의로 임차한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그들이 생계 유지 능력이 부족한 경우 소액 임차 보증금이나 상속인들로 미성년 자녀들만 있는 경우에 최소한의 생계비 등이 자주 문제가 되겠죠. 1항 압류금지 재산과 면제재산이 모두 파산재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는 긍정설. 그러니까 상속인들을 좀 보호하자. 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망인이 보증금 500에 월 30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보증금 500 빼갖고 망인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한테 변제하는 것보다 망인하고 같이 살고 있었던 뭐 손자, 손녀들, 그렇죠? 갈 데가 없잖아요. 인정해줘야 된다는 설이죠. 두 번째, 면제재산은 제외될 수 없으나 압류금지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보는 일부 긍정설. 저 압류금지 재산, 아까 그런 거죠. 보증금 500, 소액임차 보증금, 일부 긍정설. 그 다음에 3설은 상속재산 파산 사건의 경우에는 압류금지 재산과 면제재산에 관한 383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 참 매몰차지만 이 법 규정이 없으면 지금 3설을 달라도 할 얘기가 없죠. 3설. 실무상은 3설이 아마 3설로 하는 실무가 우선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1설로 하는 분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상속재산 파산 자체도 못합니다. 워낙 어려워서 그 자시고 할 생각도 없죠. 그냥 단수 승인 해버리죠. 그냥 가만히 있죠. 그렇죠? 4항 상속재산 파산 신청 기간. 제 300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 1045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는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않은 동안에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전항의 기간 경과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결국은 요 3개월이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분리 청구할 수 있는 게. 그 기간 내에 파산 신청을 해란 얘기죠. 일반 파산 사건은 파산 신청의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파산에 대해서는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재산이 혼합하기 전에 파산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재생법 1300조는 민법 1045조에 기한 재산분리가 허용되는 기간, 혹은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는 때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동안에도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신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재생법 300조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신청 기간을 민법 1045조의 규정에 의해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즉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로 한정한 뒤 만약
그 사이에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 청구가 있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제300조에 의하면 특별 한정승인의 경우, 즉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하였다가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파산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파산 절차가 한정승인 절차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청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정승인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어 있기만 하면 민법 1045주의 기관 경과로 일단은 상속재산 파산을 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한정승인에 의한 변제가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동안은 상속재산 파산의 이용을 인정해도 상관없을 것이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일본 현행파산법은 2004년 전면 개정 시 구파산법에 있던 그 사이에라는 요건을 삭제하여 일단 파산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라도 그 후에 한정승인이 있으면 다시 상속재산에 대해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고 합니다. 아항, 상속재산 파산과 면책, 상속인의 보호. 상속인의 면책 신청권 인정 여부. 면책이란 자연재해나 경기분 등과 같은 불운을 일어나야 파산 선고를 받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위하인 제도죠. 피상속인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갱생은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 상속인에 대해서 그 갱생이나 성실성을 문제로 삼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 면책을 인정하는 것은 면책제도의 기본 이념의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재산으로 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목적이고 파산 종결과 함께 소멸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속재산에 면책하는 규정을 인정하여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채무자가 파산 선고에 사망하여 상속재산에 대해서 파산 절차 속행되고 파산 폐지 결정이 되어 파산 절차가 종결된 뒤에 채무자의 상속인들이 당해 파산에 대해 면책 결정을 한 사건에서 원결정은 면책 신청권이 일신전속권이고 상속인에게 면책 신청권이 없다고 하여 신청을 부적법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자산자의 지위 따라서 그 면책 신청권의 지위도 승계하고 채무자 사망의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한 면책을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면책 규정의 유추적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해 즉시 항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고심은 채무자의 상속인을 당해 파산 절차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고 파산재단 자체를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서 파산 능력을 인정하고 파산 절차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상속인이 파산 절차의 당사자로서 면책 신청을 할 여지는 없다고 하여 상속인들이 면책 신청을 부적법 각하한 원결정을 상당하다고 해 항고 기각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2000년 9월 15일 상속재산을 파산자로 선고하고 채무배당 후 2005년 6월 21일 파산 종결하자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 신청을 한 상속인들이 2005년 6월 27일 면책 신청을 한 사안에서 신청이 부적법 파산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각주 12일에 나오죠. 그 다음에 상속재산 파산 선고가 상속인에게 미치는 효력. 채무자회생법 389조에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파산.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 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서로 소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 선고가 있는 때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1026조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일본 파산법은 모법인 독일법과 달리 상속재산의 파산 절차를 이용하더라도 한정승인의 효과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채무 초과의 경우에는 예컨대 상속재산의 파산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후에 상속채권자나 수유자가 상속인이 고유재산에 대해서 권리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속인으로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하여 자신이 고유재산의 권리를 저지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에서는 상속인 보호를 위해 면책 허가 신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파산 절차가 있어서 면책 허가 신청을 인정한다는 견해 상속재산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상속인이 한정승인 하든 말든 관계없이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고 상속재산 파산 절차가 종료되면 상속채권자는 그 충당재산을 잃고 이후 사실상 채권이 만족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해석론이나 상속재산에 대해서 파산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변제 책임은 상속재산을 한도라는 취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입법론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채무재생법은 일본 파산법과 달리 389조 사망에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재생법 구파산법의 어떤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현행 채무재생법에서는 상속인으로서는 굳이 상속재산 파산 절차 종료 후에 상속채권자가 상속인 자신이 고유재산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해올 가능성을 막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고 파산 선고가 취소되면 파산 선고는 소급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속인 이에 대비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죠. 그래서 실무상은 무조건 상속인은 상속재산 파산과 별도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상속재산 파산이 한정승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것만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이게 나가리가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쵸? 기각될 수도 있고 상속재산 파산이 파산 선고가 또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순승인이 돼버리죠. 그러면 자기가 독박 써야 되니까 지금도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안전한 실무는 무조건 돌아가신 다음에 3달 내에 단순 승인할 것인지, 재산이 많고 뭐 충분하다면 단순 승인 해버리죠. 그게 아니라면 가족들 사이에서는 누구는 한정 승인하고 누구는 상속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후대에 다른 사촌이나 형제자매에게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 내에서 한정 승인, 상속 포기를 조합을 해서 일단 다음 밑으로 내려가는 걸 차단하고, 그래서 일단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할 것인지를 동시에 같이 고려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파산의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실질적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